자, 다음으로 검찰 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단계,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 검찰 단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런 말들이 있어요. 기소 및 불기소 이런 말들이 어, 이 피해자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해 보면 기소는 뭐냐? 공판 제기 또는 구공판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이 말은 검사가 혐의가 인정되는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행위가 기소다라고 보면 좋겠죠. 그 다음에 기소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약식 기소라는 말도 있습니다. 검사가 법원의 재판 절차 없이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뜻의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경우를 약식 기소라고 합니다. 이거 언제 이런 약식 명령을 내릴 수 있냐면 죄질이 비교적 가벼워서 어, 징역형 또는 금교보다 법률 그 벌금 부과만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사건에 해당할 때 약식 기소를 검찰 단계에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불기소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같은 이유로 아까 기소 살펴봤죠. 이제 기소하지 않는 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를 불기소. 예, 어떤 이유 때문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기소 이유에 범죄가 인정이 되지만은 범인의 성격, 나이, 환경, 범죄 뭐 무겁고 가벼운 내용, 범행 동기, 범행 후 뭐 여러 가지 정황 등을 예, 검사님이 살펴봤더니 정상 참작에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우발적으로도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가해자가 반성의 기미가 보일 경우에 어, 소추하지 않는 거. 네, 더 이상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 않고 이거는 기소유예로 불기소로 가야 되겠다. 검사님이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검찰 단계에서. 네, 그 다음에 혐의 없음도 역시 무혐의 있을 때 불기소로 갈 수 있는데 피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을 경우요. 그렇죠? 법은 증거 제일주의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심증만 가지고 물증이 없는데 심증만 가지고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인정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을 경우 이때 검사는 고발인의 무고 혐의에 관해 판단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고발했는데 그죠? 어, 고발자에게 오히려 무고 혐의가 있는지 검사가 역으로 역고소 부분에서 어, 피해줄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 없는 경우,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불기소한다. 자, 다음으로 죄가 안 될 때, 범죄 불성립할 때 역시 불기소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요건은 해당이 되는데 법률상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예, 범죄에 조각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죄가 안 됩니다. 예. 자, 그다음에 공소권 없음.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공소기한가 지냈다는 거죠. 공소시효 범죄 모든 뭐그 공소시효가 있잖아요. 공소시효는 범죄에서 판단받을 수 있는 법의 판단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이것이 완성된 경우 범죄 후 법령 개정으로 형이 폐지되거나 면제된 경우 그다음에 동일 사건에 관해서 공소가 이미 제기된 경우 누가 뭐 다른 부분에서 고소했을 때 그러면 공소권 없겠죠. 그 부분에서 똑같은 거니까 아니면 이미 끝났거나 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등 이런 소송 조건이 결여되었을 때 부족할 때 이럴 때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될 수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각하는 이제 고소인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고발장에 의해 혐의 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각하가 이루어진다. 이 불기소 처분된다 이 말이죠. 새로운 증거 없는 불기소 처분 사건인 경우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또 고소 고발 후 고소 고발인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호재 불명으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이게 지금 검찰에 나와야 되는데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없으면 어, 예, 더 진행될 수 없잖아요. 그때는 각하된다, 불기소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기소 중지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내려지는 피의자를 발견하게 되면 또 수사가 제기되죠. 그 기소 중지는 소재 불명이 됐을 때는 기소 중지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했다가 누가 우연히 지금 피의자,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발견되면 수사가 다시 재개될 수가 있습니다. 자, 검찰 단계에서 임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데 검사는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검사님의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서 다음에 임시 조치를 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경찰 단계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을 검찰 단계에서 온 것을 통해서 임시 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법률은 가정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조치를 임시 청구할 수 있고요.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에 접근 금지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법 제2조 제1항 제1호를 이용한 접근 금지 명령 할 수 있습니다. 자, 검사는 가정폭력 행위자가 위해 임시조치를 위반할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검사님은 그런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가정폭력 행위자를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고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임시조치를 청구하면서 법원에 청구하면서 이런 조치를 이 검사님이 직권으로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 가정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 사법경찰관은 그러면은 사법경찰관의 긴급 임시 조치에 따른 임시 조치 청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임시 조치를 한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 조치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임시 조치를 신청받은 검사는 어떻게 될까요? 사법경찰관이 긴급 임시 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긴급 임시 조치 결정서를 첨부해서 법원에 임시 조치를 청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역시 가정폭력 가정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8의 3조 1항에 역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정폭력 사건에서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해야 되느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을 때 검사는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다. 가정을 보호하는 사건으로 보고 송치하고 가정법원에서 다룰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형사사건으로 다루지 않고. 그러면은 검사는 가정폭력 사건에 뭘 봐야 되냐면 성질이 어떤 것인지, 동기가 뭔지, 결과가 뭔지, 행위자의 가해자로 말하죠. 행위자의 성향 등이 어떤 건지 이것들을 고려해서 이거는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사건이지 형사사건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냐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사건 처분 결정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형사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는 내용들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사항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그 사건의 사안의 중도성에 따라서 벌금 또는 약식 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절차는 형사법원의 심리조사 후에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뭐 집행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벌금형, 징역형 등 이루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 결정을 할 수 있는데요. 가정보호 사건으로 이 가정폭력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처벌법에 따른 보호 처분을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가정폭력 처벌법 제9조에 따라서 가정법원의 심리 조사 후 보호 처분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징역이나 이런 것들 가지 않고 보호 처분으로 간다 이 말이죠. 세 번째 결정 보겠습니다. 이제 위로 갈수록 더 무거운데 밑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더 가볍지만 좀 뭐랄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죠.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예, 상담을 이제 저희도 가정폭력 상담소니까요. 저희 기관에 오신다든가 이런 조건을 걸어서 기소유예로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가정폭력 범죄 사실은 분명히 인정되지만은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행위자의 성향을 교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관련 법령이 있고요. 어디서 이런 이후 절차들이 이루어지느냐? 가정폭력 상담소 또는 보호관찰소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이런 결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